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더 골던멍라는 판타지 액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래전 고대 중국에서 지옥의 문이 깨지면서 악마의 홍수가 인간 세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유한 상인이 가족을 살해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악마 사냥꾼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저 쇼를 하는 다른 사냥꾼들과 달리 제이드라는 이름의 용병은 밖에서 다가오는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무기를 문 쪽으로 던지지만 여기 온 사람도 괴물을 죽이기 위해 온 승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지공이라고 소개하고 아첨으로 소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만 제이드는 진짜 악마가 어디에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갑자기 종이 울리고 바닥이 터지고 악마 사냥꾼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적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괴물을 잡으려고 시도하지만 남자들은 바로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고 리더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수많은 뼈가 사람들을 향해 뿜어져 나온다. 사냥꾼들은 악마가 지하에서 그들을 쫓아오자 즉시 도망치고 지공을 향해 거대한 촉수를 뿜어내며 그를 밑으로 끌어당긴다. 악마 사냥꾼들은 건물 밖으로 달려나가 다시 괴물을 공격하려 하지만 괴물의 거대한 팔에 금세 압도당해 겁쟁이처럼 도망간다. 땅 전체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달린다. 괴물이 바닥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켜 근처 건물을 모두 무너뜨리고 그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악마 사냥꾼들이 다리에 도착하고 리더는 마법을 사용하여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는 반면 거대한 생물이 물속에서 그들에게 다가온다. 악마는 강에서 재빨리 튀어나와 지공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사냥꾼들을 향해 돌진해 한 입에 리더를 먹어치운다. 괴물은 땅에 부딪혀 근처 건물에 부딪히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모두 삼키려 한다. 지공은 괴물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악마를 제압하려 하지만 적이 너무 강해서 그 남자를 쓰러뜨리고 땅에 내던진다. 동시에 제이드도 그 지역에 도착해서 친구에게 뒤에서 괴물을 매복 공격하라고 하고 그녀는 괴물의 눈을 노린다. 괴물은 사람들에게 맹렬히 으르렁거리며 거대한 팩맨처럼 인간들을 삼킨다. 지공은 방해하려 하지만 소녀가 날린 화살에 맞아 바로 그의 뒤쪽에 맞고 민간인과 함께 땅에 쓰러진다. 노부인은 멍청이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지공은 고통스러워하며 화살을 뽑는다. 여자 사냥꾼들은 공격을 개시하고 괴물의 눈에 정확히 맞는 독화살을 사용하여 그 생물을 맞히는데 성공한다. 거대한 악마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쓰러지고 마침내 매복 공격으로 죽는다. 그 여자는 그 생물 위에 올라가 등을 배려하지만 지공이 그녀에게 뛰어들어 그녀를 괴물에게서 밀어내어 그녀를 악마의 독이 있는 피로부터 구한다. 그 악마의 독이 있는 피가 상인에게 튀어 즉시 그를 불태우고 지공은 사람들 더미 위에 얼굴을 박고 그의 추락을 막고 그 결과 때려진다. 제이드는 척추를 등에서 잡아당기면서 다시 한번 그 생물 위에 올라가 친구와 함께 큰 뼈를 전리품으로 가져간다. 지공은 악마에게 다가가 마법의 주문을 외운 후 그 생명체를 먼지로 만들고 뼈만 남깁니다. 다음날 그 여자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집으로 돌아와 기계를 사용하여 척추의 정수를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거의 1000년 동안 소울메이트의 환생을 찾으려고 노력해왔고 마법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이드는 그녀가 하늘의 여신이었고 여왕으로부터 불로장생의 나무를 지키고 열매가 익으면 얻는 임무를 받았다고 재빨리 밝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소울메이트인 지공을 보고 둘은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며 재빨리 서로를 껴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무의 열매가 이제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마침내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신과 여신들이 그 지역 주변에 모였고 여왕은 그녀의 의식을 망친 연인들에게 경로했습니다. 신들은 3000년마다 열리는 과일을 먹어야 했고 여신은 그들의 부주의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지공에게 기억 상실의 물을 마시게 하고 그를 인간 세계로 추방했고 그 남자는 천천히 하늘에서 떨어져 낯선 사람으로 환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기억을 잃지 않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면서 소울메이트를 잊지 않으려 했지만 다음 생에서 그녀의 연인이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환생을 통해 그 여자는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적들이 전투에서 부딪히는 동안에도 그녀의 소울메이트가 어떤 모습인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랜 고통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찾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숲을 걷던 중 지공은 반대 방향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그곳에는 여러 명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마차를 타고 있었다.
그는 낯선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숨은 악마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여성들도 그 승려가 매우 강력하며 몸 주변에 황금빛 오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녹색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소녀가 그 남자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그 승려와 함께했던 과거를 즉시 기억해낸다. 지공은 과거에 강력한 용과 싸웠고 그 사악한 생물을 부처상 아래에 봉인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용의 자손 중 하나가 돌로 변하기 전에 탈출할 수 있었다. 그 남자는 이를 알아차리고 그 생물을 죽이는 대신 그 지역에서 악마를 몰아내고 자유를 주어 살려두기로 결심한다. 그 여자는 수년 만에 자신의 구세주를 보고 충격을 받고 그에게 자신의 목숨을 빚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악마들은 결국 큰 궁전에 도착하여 그들의 아버지인 용군주를 만나고 그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이용해 황제를 유혹하여 결국 황제를 통제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을 독살하려고 했을 때 강력한 에너지가 악마의 기운을 감지하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용 악마는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황제를 유혹하여 독을 먹일 인간 소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황제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악마들은 모두 본래의 모습으로 변하여 괴물 같은 생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무고한 아이들을 삼켜 불멸을 유지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날 지공의 스승들이 마치 빚진 셈이라도 된 듯 그의 머리카락을 깎으려고 애쓰는 사이 지공의 머리가 고슴도치 같으니라고 스님들은 무기를 산산히 부수었다. 지공은 왜 자신이 결코 완전한 승려가 될 수 없는 저주를 받았는지 의문을 품고 그의 스승 중 한 명인 칸은 그가 전생에 하늘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남자들에게 신에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모든 동상들이 주인공에게 등을 돌려 그를 향한 불만을 표시하고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는 자비의 여신인 관음에게 기도하러 갔고 신만이 그에게 대답하며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외눈박이 악마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여신의 예언을 이해하기도 전에 수도원장이 달려들어 모든 동상들이 돌아선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사원을 더럽힌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그것이 지공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내어 모든 스님들이 그를 붙잡아 때렸습니다. 승려들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러 온 부유한 여인에게 돈을 받았고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을 늦추자 분노하여 부하들에게 스승을 처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은 칸에게 달려들어 노인의 머리를 바로 내리쳤고 그의 두개골에서 밝은 빛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모여 스승에게 강력한 벼락을 쏘았고 그는 모든 사람보다 키가 큰 거대한 괴물로 변신했습니다. 그 생물은 사람들에게 맹렬히 으르렁거리며 군인들을 레그돌처럼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 괴물은 승려들의 수장을 붙잡아 곤충처럼 지붕으로 던졌습니다. 지공은 스승이 악마로 변한 것에 놀랐지만 노인은 사실 자신이 하늘에서 온 지공의 형의 환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를 돕기 위해 인간 세계로 왔습니다. 그 생물은 스님의 머리를 움켜쥐고 과거의 기억을 보여주며 그에게 한때 신에게 벌을 받은 소울메이트가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지공은 자신이 연인의 환생 모습을 결코 알 수 없도록 저주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스승은 다시 한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 노인은 지공에게 자비의 여신이 지시한 대로 외눈박이 악마를 죽여야 소울메이트의 진짜 정체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용악마가 스님이 거대한 생물로 변신한 후 지공의 존재를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군주는 스님을 즉시 알아보고 주인공이 자신을 천년 동안 부처상 안에 가두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지공이 하늘에서 추방된 후 완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복수하고자 하며 딸들에게 지공의 연인을 그의 사악한 계획에 가담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뱀악마는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 분명히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녀는 구세주를 해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후 앵그리 머스텟이라는 유명한 전사가 작은 마을에 도착하여 그녀는 우연히 스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을 것을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곧 스님이 사기꾼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그는 메뉴에 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여자는 헐크로 변신하면서 분노를 터뜨리지만 끈적끈적한 액체가 그녀의 얼굴에 튀어 그녀의 폭발은 빠르게 중단됩니다. 그들은 지붕을 통해 그들을 응시하는 거대한 생물을 보고 충격에 빠져 천장을 올려다보고 괴물은 전사 중 한 명을 붙잡아 산산이 조각냅니다. 사람들은 즉시 건물에서 도망치고 사이클롭스는 인간을 향해 경로하여 포효하고 마을 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제이드가 그 생물의 눈을 차지하기 위해 도착하고 악마가 군인들을 죽이는 동안
그녀의 친구에게 아래에서 괴물을 매복 공격하라고 말한다. 그 생물은 전사들을 붙잡아 간식처럼 먹어치운다. 다행히도 사냥꾼은 적을 일시적으로 불구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공격할 기회를 준다. 화난 코스염이 돌진하여 그녀의 칼을 사용하여 괴물의 눈을 멀게 하기 시작하지만 제이드는 적의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막기 위해 뛰어든다. 전사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주의가 산만해진 동안 사이클롭스에게 잡히고 사이클롭스는 거대한 입으로 그녀를 삼킬 준비를 한다. 다행히도 사람들은 그녀가 거대한 괴물에게 발로 차여지는 사이에 그녀를 제때 구해낸다. 지공은 즉시 달려들어 그 여자를 구하고 그녀가 떨어지기 전에 그녀를 붙잡지만 둘 다 서로의 모습에 금세 혐오감을 느낀다. 한편 제이드는 괴물과 정면으로 맞붙어 공격하려 달려들지만 지공이 간신히 그녀를 구해낸다. 하지만 그는 거대한 짐승에게 잡힌다. 그 남자는 괴물에게 공중으로 던져지자 고슴도치 가시를 사용해 몸을 빼내고 결국 날카로운 바위에 착지하면서 가문의 보석을 희생한다. 사람들은 사이클롭스가 그들을 쫓아오자 즉시 그 지역에서 도망치며 도랑에 뛰어들어 적에게서 숨는다. 스님의 머리카락을 보고 제이드는 그를 화살처럼 이용하자는 생각을 하고 그의 동료들은 주인공을 밧줄로 잡아당기며 화난 새처럼 그를 날려버린다. 지공은 엄청난 속도로 괴물을 향해 날아가 괴물의 몸을 꿰뚫어 땅에 떨어지는 적을 즉시 죽인다. 제이드는 사이클롭스에게 다가가 괴물의 머리에서 거대한 눈을 빼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껴가며 지켜보고 여자는 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사냥꾼이 은신처로 돌아가는 것을 따라가고 제이드는 괴물을 죽이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하룻밤을 지내라고 권한다. 여자는 즉시 기계로 가서 마지막 재료를 넣고 눈은 그녀의 모든 기억을 방으로 방출하고 연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지공이 동시에 들어와 모든 투사를 보고 눈앞에 있는 여자가 자신이 지금까지 찾던 사람임을 깨닫는다. 두 사람은 천년 동안 신들과 헤어져 있다가 마침내 포옹하며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하지만 그들은 딸들과 함께 스님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타난 용악마에 의해 금세 방해를 받는다. 적은 즉시 그들을 공격하고 지공은 악마의 마법을 물리치려고 하면서 연인을 밀어내야 합니다. 화난 코스염은 이를 보고 도우려 하며 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세력은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 여자는 스케이트보드처럼 칼을 휘두르며 고양이 악마를 쫓으려 하고 다른 적은 전사에게 수많은 거미줄을 던집니다. 그녀는 건물을 향해 날아오는 고양이 악마를 찾아내어 결국 다리 위에서 몰아냅니다. 전사는 모든 칼을 공중으로 띄워 괴물에게 던지고 악마는 공격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맞아서 땅에 쓰러집니다. 한편 지공은 용왕과 계속 싸우고 제이드의 친구는 적을 향해 돌진하지만 방 안으로 주먹을 맞고 그녀는 금세 패배합니다. 스님은 스스로 상대를 공격하려 하지만 적에게 반격을 당해 벽에 밀려 바닥에 쓰러진다. 제이드는 이를 보고 즉시 반격하지만 용 악마에게 한 방에 패배한다. 사악한 군주는 다리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딸 중 한 명이 앵그리 머스타시에게 살해당한 것을 보고 그 여자는 적을 향해 모든 칼날을 쏘아댄다. 하지만 악마는 공중에서 재빨리 공격을 멈추고 모든 칼날을 소녀에게 돌려보내 그녀의 배를 여러 번 찔러 죽인다. 거미 괴물은 지공을 붙잡아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고 용악마는 그의 가슴을 밟고 발톱으로 찔러 죽인다. 제이드는 즉시 밖으로 달려나가 적에게 그 남자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보답으로 무엇이든 할 것을 약속한다. 용왕은 딸에게 그 여자에게 삼킬 독벌레를 주라고 말하는데 그러자 그녀는 악마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생충이 그녀를 안에서부터 먹기 시작할 것이다. 악마는 그녀에게 그녀가 이제 자기 소유라고 말하며 딸들과 함께 살면서 미친 듯이 웃으며 스님이 땅에서 고통받도록 내버려둔다. 제이드는 왕 앞에서 춤을 추면서 궁궐에 들어가야 했고 그녀는 재빨리 그를 유혹해 그의 첩 중 한 명이 되게 한다. 동시에 지공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고 그의 스승은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지만 그 남자가 이미 죽어가고 있어서 별 효과가 없다. 놀랍게도 뱀 악마는 노인이 떠난 후에 사원 안에 도착하여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마련된 영적 에너지를 빨아들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자신의 정수를 지공의 입에 넣고 그의 연인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아버지가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준다. 곧 지공은 자비의 여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그는 그녀의 동상 앞에 서서 그녀의 지혜를 경청합니다. 신은 그에게 용을 물리치기 위해 힘을 되찾아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의 숨결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스님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반면에 왕은 새로운 첩과 친밀한 잠자리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용왕은 마법의 거울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첩은 황제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하고 공중에 마인드 컨트롤 장치를 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을 독살하기 전에 마음을 바꾸고 황제에게 모든 음모를 폭로함으로써 용왕을 배신합니다. 이는 악마를 크게 화나게 하고 그는 북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첩 안에 있는 벌레를 깨우고 그녀의 몸을 삼키면서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거미 악마는 제이드가 그들의 정체를 폭로한 이후 왕을 죽이기 위해 궁전으로 돌진하지만 수많은 병사들이 재빨리 건물을 습격하고 괴물을 포위한다. 거미 악마는 사람들을 즉시 공격하여 그들을 던지고 결국 그녀의 사악한 발톱으로 모든 사람을 물리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 전체가 왕을 구하려고 건물을 향해 돌격하기 시작하면서 용군주는 북을 버리고 전장으로 날아가야 했다. 지공은 땅에 추락하고 병사들을 공중으로 날려보내며 인간에 맞서 모든 힘을 발휘하여 군대 전체를 먼지로 만든다. 그 사이에 거미 악마는 왕을 붙잡고 그녀가 그를 죽이기 직전에 지공이 그의 스승과 함께 도착하여 황제를 구한다. 그런 다음 괴물은 스님에게 주의를 돌리고 지공은 무기를 꺼내 악마를 벽에 친다. 적은 그에게 거미줄을 쏘아 반격하지만 지공은 공격을 막아내고 다시 던져서 그의 칼로 그 생물을 100만 조각으로 자릅니다. 용 악마는 건물로 달려가지만 지공의 주인이 다시 거대한 생물로 변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적의 엄청난 힘에 금세 밀려납니다. 지공은 기회를 잡아 제이드를 향해 달려가 연인의 숨을 쉬어 힘을 되찾으려 하지만 아무리 키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는 그녀와 함께 도망쳐 전장으로 향하기로 결심하지만 주인이 악마에게 압도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공은 온 힘을 모아 개입하려 하지만 적의 엄청난 힘에 금세 밀려납니다. 악마는 거인을 붙잡아 땅에 내던지고 그 생물의 꼬리를 쉽게 끊어버린다. 제이드도 돕기 위해 돌격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적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기둥에 부딪혀 치명상을 입습니다. 지공의 스승은 다시 한번 악마를 공격하려 하지만 용군주에게 금세 패배하고 용군주는 그를 헝겊인형처럼 때려 죽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곧 노인이 실제로 자신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는 딸에게 달려가 그녀의 영적 에너지를 흡수해 상처를 치료하지만 그녀가 이미 그것을 적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그는 분노의 비명을 지릅니다. 한편 지공은 애인이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껴안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생에 그를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제이드가 결국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키스를 나누며 황금빛 기운이 그를 에워싸고 모든 힘을 회복하자 슬픔에 잠긴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그저 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숨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용왕은 거대한 용이 되면서 진정한 모습으로 변신하기 시작한다. 뱀 악마는 이를 보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그녀는 곧 아버지에게 삼켜지고 아버지는 그녀의 남은 생명력을 소모한다.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가 주인공에게 쏟아지고 그는 황금 전사로 변신하며 하늘에 엄청난 양의 기운을 불러일으킨다. 용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스님을 에워싸지만 지공은 적의 몸 위로 수많은 전사들을 발사해 악마를 밀어내면서 자신을 복제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분신에게 적의 불길을 피하면서 합류하라고 명령하고 결국 그를 적에게 맹렬하게 포효하는 거대한 황금용으로 변신시킨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붉은 용이 반격을 위해 달려들어 주인공의 몸을 물어뜯는다. 악마는 황금용을 땅에 내리치고 그 생물을 조각조각 내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게 하지만 지공은 다시 변신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재생할 수 있다. 이번에는 주인공이 거대한 전사로 변신하고 모든 분신이 거대한 몸으로 합쳐져 적을 물리칠 준비가 된다. 붉은 악마가 거대 전사에게 돌진하고 둘 다 공중으로 뛰어오르지만 지공은 적을 땅에 내리치는데 성공한다. 황금 전사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그 생물의 입을 직접 펀치하여 적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재조립합니다. 주인공은 마침내 용을 물리치고 친구들의 원수를 갚은 후 땅에 착지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즉시 제이드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녀가 바로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그녀의 몸이 먼지로 변하는 것을 금세 봅니다. 마침내 자비의 여신이 그 남자 앞에 나타나 그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지공은 자신이 연인을 다시는 볼 수 없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거부합니다. 신은 그 남자의 상실에 동정심을 느끼고 제이드의 영혼을 새로 바꾸어 그가 항상 소울메이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남자는 여신의 친절에 감사하고 연인의 영혼과 함께 모든 인간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